강의를 뭐 하나만 듣던 두 개만 듣던 세 개를 듣던 내가 뭐라 안 하잖아. 내가 막 너네는 이제 나랑 오래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처럼 막 특강을 뭐 얘가 하나밖에 안 들어 그럼 막 갑자기 상담 불러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앉혀놓고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응. 야, 내가 현주랑 그런 얘기하면 상담한 적 딱 한 번 있는데 언제였냐면 와, 현주 그 시간 맞춰주려고 현주만 해주려고.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현주가 영어 학원을 더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영어 학원 좋아하시고 수학 학원 안 좋아한다 해서 얘기가 잠깐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치? 현주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따로 수업도 하나 내주고 했잖아. 그래도 뭐, 그래도 어차피 영어학원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학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레알투로 막 그런 건 있는 게, 약간 모르겠다. 뭐,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개구라가 맞고, 그게 아니라, 돈만 생각했으면 현주를 위해서 수업 하나 안 열지. 미쳤어? 야, 무슨 원비 그거 하나 받는 걸로 2시간씩 시간을 꽂아 놓는다고? 와, 안 하지. 그랬지만 현주가 또 이제 진짜 개비싸네 이런 표정을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 얘들아 뭐 그냥 해야겠다. 그래 뭐 약간 그런 건 있다. 너네 그냥 열심히 잘 해주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와서 상담을 해. 좀 약간 이거 좀 비용이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 하나 줄이고 싶은데 대신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물어봐.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접근이 좋냐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학원을 돈 내고 다니는 이유가 약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한다 치자. 지금 문풀 시간이니까 문풀로 얘기해 볼게. 내가 약간 비용이 부담돼서 미적도 하고 학통도 하는데 막 정시도 하고 하는데 문풀까지 힘들어. 잘랐어 문풀을. 오케이? 잘랐다 치자. 그러면 문풀 자르고 혼자 공부하는 걸 내가 가이드를 주겠지. 문제는 그럼 혼자 할 수 있느냐야 그걸. 그러니까 만약 혼자 봐봐. 이런 상황으로 따져봐봐. 혼자 만약에 그걸 안 했어. 그래서 결국 시간은 안 돌아오잖아. 안 했어. 애들보다의 실력차가 났어. 난 상태로 등급을 못 받았어. 대학을 못 갔어. 인생이 암울해졌어.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돈 내면 맘 편한 게 뭐야? 어거지로 시키니까 가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압박감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이라면은 괜찮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개인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은 있다.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었는데 혼자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겠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는 거는 언제든 환영이고 대충 설명해주지 않아. 알았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 보자. 우리가 그때 340번인가? 전혀 없네요. 다시 신경. 예, 근데 340번을 잠 보세요. 다시 한번 할 건데 제가 다시 풀어보면서 예전 풀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이번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좀 집중합시다. 340번을 그냥 지금 다시 제대로 풀 테니까 이거는 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합시다. 그냥 지난번 풀이 그대로 할게요. 그때는 뭔가 내가 좀 반대로 했었는데 반대로 좀 문제를 예전에 풀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지난번 풀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약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웬만하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t, 0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점 구해보면은 기울기가 수직일 때죠. 그 점의 좌표를 s, fs라고 잡기로 했고 자, 이제 문제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네들의 기울기가 s-t 분의 fs이고 그 다음에 S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여기 미분하는 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S와 T는 상수 느낌이니까 자, 얘가 X가 정의역이니까 X에 대한 식을 미분하고 여기에 이 S 상수점을 집어넣어주면은 그게 바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이게 수직이다. 여야만 최단거리다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에서 이제 뭘 줬냐면은 fs, 즉 이 친구의 y좌표를 gt라고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죠. 여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g의 역함수를 또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ht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h'1을 구할 와중이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언제나 그 거꾸로 가는 걸 중요시 했기 때문에 거꾸로 할 건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여기 식을 미분하고 어쩌고는 좀 나중에 하고 t가 언제일 때 뭐는 언제이고 뭐는 얼마인지 구하는 걸 좀 찾아볼 건데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g 함수에 대한 제가 걸 구하긴 해야 돼요. h 함수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h 함수 위에 문제에서는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h'1을 구해달라 했죠. 그쵸? 근데 원래는 h 함수 위에 이제 어떤 점 뭐라고 할까요? p라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줘. 그럼 p점에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 1을 놓으면은 1, 뭐 예를 들어 3을 지난다 치면은 여기는 2였는데 문제는 여기는 2,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h'1을 구하려면 g'2분의 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반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2를 넣으면 다른 좌표엔 4가 나왔다 칩시다. 그때는 g'4를 구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그쵸?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다 t를 넣었다고 쳤을 때 t,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점을 ht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점을 제가 그때 k라 했으면 그대로 k라 할게요. k라고 쓰면 잘 들어보세요. k는 사실 t에 대한 식이죠. 그쵸? 왜냐하면 t에 대한 식이라고 하기보다는 k는 t와 관련이 있죠. t가 바뀌면 k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t에 따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친구는 어쨌든 t에 대한 식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문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수가 아니라고요. 고정된 문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t좌표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우리 지금 몰라요.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좀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h''t를 구하려면 여기서 h''t를 구하려면 g''ht 분의 1을 구하면 돼.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몰라 t와 연관된 문자겠지. t와 연관된 문자겠지. 이것만 써놓으면 되잖아. h에 t 집어넣으면 k 나옴. 이런 관계식만 써주면 되잖아. 문자면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을 써도 되고 gk는 t잖아 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이제 k, t일 테니까 그치? 이런 문자만 잘 써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k가 좀 이제 미분할 때도 t에 대해 미분하면 dt분의 dk이다. 꼭 써줘야 되는 문자다. 상수가 아니다. 정도만 인지합시다. 어쨌든 지금 이걸 몰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지금 h''t를 구하러 갈 건데 문제는 t가 1일 때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k는 얼마이며 그때 s는 얼마이며 이런 걸 다 구해줘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릴 거니까
우리가 얘네를 천천히 찾으러 갈 예정이야.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현재 이래요. 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써져 있는 이 t를 보면은 아쉽게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g에 k를 넣을 참인 거잖아요. 자, 보세요. h 함수엔 t를 넣어놨는데 g에는 k를 넣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식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t가 다 k로 좀 바뀌는 상황이 좀 오는 거거든요. k를 넣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차라리 좀 이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헷갈리시면 제가 이제 원래 방향으로 좀 풀어볼게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야, g가 t, gt야. t, k라고 할게. 아니, 그냥 g에다가 t를 넣었다고 할게. 그러면은 h는 k, t야. 그치? 그쵸? 우리 ht야. 우리 지금 h'1을 구한다는 건 k가 1일 때를 구하는 거야. k가 1일 때 t는 얼마였을까? 그 다음에 s가 얼마였을까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문자를 여기를 t로 둘 거냐, 여기를 t로 둘 거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문자에서 h'1을 물어보는 건 t에 1을 넣은 게 아니라 사실 k가 1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k가 1일 때 그럼 t값은 얼마였으며 로 찾아가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 fx, f 역함수 쓸 때 모두 다 x 쓰죠. 다 x를 쓰죠. 근데 자, f1에 대한 거를 내가 구한다고 했을 때 f'1을 구하려 하면은 1,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는 같은 x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3,1이니까 여기서는 f 역함수 프라임 3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값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할 때.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데 둘 다 tt라고 써버리면 안 되죠. 이해하셨어요? t, t를 지나는 게 아닌 이상, 둘이 같이 t, t를 지나는 게 아닌 이상 tt라고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가 모두 일단은 그 변수를 t라고 써놨지만 얘네들의 값은 일단 다른 게 들어갈 거야를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그러니까 얘로 보시면 이해되시잖아요. 같은 x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1 들어가면 얘도 1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할 때. 이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말하던 거는 지난번 방식으로 하려 했지만 반대가 됐네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상관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관계식 뭐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수직. 얘는 문제에서 준 거. 얘가 gt래요. 그리고 이건 구하라는 거. 되었죠? 근데 우리 지금 g에다 t를 넣을 거고 그럼 h에서는 k에 대한 걸 구하게 될 거예요. hk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k가 1일 때를 구해달라 한 상황입니다. 그때 t는 얼마가 나왔을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입장에선 gt가 1이었단 얘기가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얘가 k니까. k가 1일 때를 구해달라면 1일 때를, 그쵸? 그러니까 gt가 1일 때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gt가 1일 때면은 fs가 1일 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쵸? fs는 2의 s 플러스 s인데 사실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1대1 대응이거든요. 프라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프라임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1 나오는 s 값은 그냥 눈대중 바로 0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아, s가 0일 때구나. 그러니까 s가 0일 때였고 자, s가 0일 때면은 그때 t 값은 얼마일까를 또 구하러 가져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s가 0일 때 t 값은 여기 위에서 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요, 그쵸? 그러니까 s가 0일 때를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0, 0, 0, 0 다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t분의 원래는 이 문제는 옆으로 넘겨주는 게 좋으니까 넘길게요. 알았죠? 자, s에 0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1, 0 넣으면 2, 0 넣으면 t. 야, t는 2일 때라는 것도 금방 알게 되었죠.
그쵸? 아,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한 걸 보고 있구나 해요. 역함수 나올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변수 들어갔다 해도, 얘네 같은 변수로 썼다 해도, 얘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좀 헷갈리는 구석이라 여기만 잘 넘어가면 나머진 편해요. 아시겠죠? 네, 여기만 잘 넘어가면. 네, 이해하셨죠? 네. 됐죠? 네. 그리고 성현이가 둘 다 TT 논다 했는데 그거는 조금, 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조금 그래요. 저 HT 말고 그냥 H로 봐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기 그냥 H라 써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죠. 네,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어차피 H도 그냥 문자가 이제 함수잖아요, 우리는. 그쵸? 아무 상관없죠. 네, 어찌되었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럴 때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얘를 구하라고 할 거니까 G'을 구해야 되고, G'을 구하려면 여기가 GT가, 거꾸로 갈게요, 이제. G'T를 구하려면, 여기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되니까, G'T는, 2의 S 더하기 1의 DT분의 DS고요. 제가 DT분의 DS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위의 식에서 미분하면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역추적이에요. G'T를 구하고 싶으면 GT가 있는 식을 찾아보니까 요거고, 그쵸? 요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1은 T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딱 나온 값이다. 일단 그냥 식을 미분해야지, 그치? 그냥 식을 미분해야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페이즈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관계식만 있는 거. 그리고 특정 값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T가 얼마일 때 S가 얼마, T가 얼마일 때 S가 얼마 그런 관계식을 써놓은 거고 여기는 T가 2일 때 S는 0이고 K는 1일 거야. 특정 상황이고. 이해하셨죠? 당연히 미분계수를 보거나 DT분의 D름을 구하고 싶으면 관계식에서 일단 미분하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아. 야, fx는 그러면은 값이 얼마야? 라고 fx가 이거야. 근데 f'2를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서 f2는 6이니까 f'2는 0이다. 이 지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지? 무슨 얘기야? 일단 얘를 미분한 식에다가 2를 대입해야만 f'2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미리 2를 대입해 놓고 이걸 미분한 다음에 F'는 0이는 이지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일단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야? 알았지? 방금 전에 내가 여기 1 써놓은 거는 여기 그 1, 여기 뭐냐, K가 1 나왔어가지고 얘네들 구하려고 잠깐 써놓은 거야. 알았지? 어휴, 네. 잠깐 불안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하는 사람 없잖아, F'이. 그쵸? 네. 그냥 순간 궁금했어요. 돌고래는 어떻게 구할까? 네. 돌고래는 제대로 할까?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G'을 구하기 위해 GT가 있는 식을 미분해 봤고요. 미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죠. 아, 그럼 또 얘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식을 사용하면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식 미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전개를 해서 미분할까요? 2의 ES 더하기 S 더하기 1의 2의 S 뭐 플러스 ES가 T인가요?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S 넘겨가지고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고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ES 더하기 S인가요? 아, S 더하기 2인가요? ES 더하기 2가 1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전체에 DT분의 DS 붙여줄게요. 왜요? S에 대한 애들을 T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싹 미분하고 DT분의 DS 곱해줘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미분할 때마다 DT분의 DS 곱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S에 0 넣으면 얘가 나올 것 같죠? 그쵸? S에 0 넣어주면은 2 예, 2가 되었네요. DT분의 DS 6분의 1이네요. 얘는 6분의 1이었어요. 언제요? 이제 S가 0일 때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끝났고 모든 식 다 구했고 이제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S에 0 대입해서 DT분의 DS는 6분의 1이고 다시 G'T가 2일 때니까
G'2를 구하는 상황이었고 G'2를 구해야 H'1이 나오니까 다 대입을 했어요. G'2 구하고 싶은데 그때는 S가 0일 때니까 0 대입하면은 2 곱하기 6분의 1이 되었고 따라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이 문제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역함수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거지 나머지는 쉽거든요. 연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46번입니다. 아, 네. fx와 역함수 gx가 있고요. g에다가 이런 걸 넣어놨더니 얘를 만족한대요. G'. 근데 궁금한 게 원래 G랑 F 넣으면 X다 아님? 그럼 이게 fx인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얘가 fx인데요? 네, 이 얘기 하는 것 같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야, 봐봐. 그러니까 G에다가 뭐 넣으면 X 나오겠는데, 역함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F라며. 넣으면 X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아이가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2fx 빼기 2의 x 플러스 계산한 거야. 얘가 fx 해야죠. fx 넘겼어. 넘기고 계산하면 fx가 요거죠? 네. 가를 구했고요. 도함수를 구하면 잘 나왔다. 좋아요. 잘 나와 있네요. 도함수가 이거래요. 도함수를 써볼까요? 여기 f'x가 예, 그런데요. F0은 2분의 1이고, 그럼 G의 2분의 1은 0이겠죠, 뭐. 그러니까 G'의 2분의 1은 F' 0분의 1이라는 거니까, F' 0을 짠짠짠짠 넣어주면은 4분의 마3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마3분의 4가 되겠죠? 예, 뭐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니네가 하시죠. 얘는 그냥 요거 첫 번째 단계가 아마 힘들었나 보죠. 네. 다음 문제는 지난 시간 또 10명짜리가 있었거든요. 349번입니다. 3, 4, 9번 유형은요, 좀 심심찮게 나와요.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잖아요. 한 몇 년 뒤에, 한 8년, 7년 뒤에 또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28번으로. 네,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올 때는 21번이라 돼 있죠. 저 당시에는 가형 시대라서 21번에 나왔다는 게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 22번부터 30번이 이제 그 반답형일 때였거든요. 이제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볼 건데 종종 나온다 했으니까 봅시다. t는 41이고 근데 제가 말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을 것 같긴 한데. 맞든 안 맞든 풀면 되죠. 뭐 아무거나 나오면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3차 함수 대충 그려질 건데 세점 만난다는 거 보니까 y는 t가 있고 세점 만나려고 한다고요? 그때가 41인가 봐요. 극수가 0이었나 봐요. 되게 이런 범위는 둘 중 하나예요. 정의역 같은 걸 지정해줘서 함수를 통제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래프 모양을 통제할 때 구간을 반대로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별 의미 없이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난다는 멘트가 있죠. 세 점에서 만나려면 t의 범위가 아마 이래야만 돼를 미리 자기가 제발 저려서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조건이. 미적분에서 진짜 개 생뚱맞은 범위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걔로만 되어야 이제 문제가 성립하는 경우들이다 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셨죠? 성립시키는 조건. 사실 몰라도 하등 쓸모는 없는 조건일 수도 있죠. 그쵸? 네. 하여튼 아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부터 40을. 근데 이렇게 나와 있고 세 개 그었더니 가장 큰 게 FT, T. 아, 얘 X좌표가 FT예요. 예, 가장 작은 애가 그럼 G인가요? 예, GT, T입니다. 자, 그리고 HT라는 아이는 이제 T 곱하기 FT-GT 라고 하네요. H'5를 구하라.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1번. F와 G는 역함수입니다. 3차 함수에. 근데 3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지 않냐라는 이제 초딩 같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고이스러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3차 함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닌데 어떻게 역함수가 있냐? 구간별로 잘라서 다 구합니다. 이 구간 역함수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역함수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어딨어? 이 구간 역함수를 따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잘라서 각각 역함수를 구해서 3차 함수가 사실 역함수가 3개로 쪼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뭐 x가 뭐 알파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 역함수. 노란색 역함수. 아마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죠? 자,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뭐 파란색의 역함수. 자, 범위가 베타부터 베타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이제 빨간색의 역함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역함수. 이해하셨죠? 예, 이 범위가 이게 근데 알파, 베타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봐봐. 역함수의 범위가, 잠깐만. n-i니까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예. 그럼 정의역이 이 친구 이하구나. 이 친구 y값 이하구나.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요. f 알파 이하네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네요. 그쵸? f 알파보다 미만. 왜 역함수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 왼쪽으로만 그려질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 친구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y값이 f 알파, f 베타니까 f 알파부터 베타가 되겠네요. 그쵸? f 베타부터 뭐 f 알파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이제 범위가? 좀 어렵나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해하셨죠? 얘는 f 베타보다 클 때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죠? f 베타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얘네들 바뀔래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시면 돼요. 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역함수를 구하고 각각 역함수를 뭐 적분하든 미분하든 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미적분에선. 잠깐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쨌든 문제를 푸실 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함수죠. 그거 역시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증가범위, 감소범위, 증가범위를 쪼개서 증가하는 범위만 따지면 역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범위를 쪼개서 역함수를 굳이 구해내서 문제를 접근한다. 라는 게 킬러 문제들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말이 안 나오냐. 예, 킬러 문제들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근데 이 정도까지 좀 해결하고 있다는 거는 미적분 거의 만점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셉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 문제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래요. 여기가 gx인 거죠. 노란색 범위에서 나오는 친구. 여기가 fx인 거죠. 이 문제 얘기로 따지면 f라며요. 그쵸? 제가 정의역 x로 뒀으니까 x로 쓴 거예요. t라 뒀으면 t라 써야 되겠죠. 그쵸? 대충 이해하셨나요? 근데 일단 지울게요. 역함수를 쓰는 문제냐? 아닙니다. 어차피 아니겠죠. 네, 아니니까 수능에서 제가 준킬러라고 취급하고 넣어놓은 거죠. 킬러 문제가 아니고. 일단 H'을 구한다 치면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ft 빼기 gt 더하기 이번에는 t 곱하기 f't 마이너스 g't예요. 미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자들이 다 t이기 때문에 t에 대해 미분한답 쓰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f'과 g'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그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h' 뭐 구하래? 5래? 그럼 t가 5일 때를 구하라는 거니까 벌써 t가 5일 때면은 느낌이 살 와. 그 전에 먼저 식 먼저 찾을 거야, 식 먼저. 그러니까 얘네가 궁금하잖아. 얘네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f를 집어 넣으면 f가 x좌표잖아, x좌표. 그럼 t가 나온다며. 아니, ft가 x좌표잖아. ft를 저식에 집어넣으면 y값 t가 나온다며. 네. 야, 이거 미분하면 f't 나오겠다. 3ft의 제곱에 f't 4ft의 f't 마이너스 15f'가 1 나오겠다. 나 이제 f't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t에 5를 대입해서 g'도 같은 식이니까 안 쓸게. g를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하고 될 거니까. 그럼 쌤, t가 5일 때를 구하려면 지금 제가 얘네 둘 f5도 구하고 프라임5도 구하고 g5도 구하고 g'5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얘네 둘을 구한다 치고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5를 넣어볼게 내가. 5를 넣어보니까 뭐 일단 둘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다 5를 넣어보니까 이건 될 것 같죠? 왜요? F5밖에 인수가 없어요.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사실 이거 못 푸는 거예요. 넓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y가 5진할 때 대체 근이 뭔데? 늘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F5가. 그쵸?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F5를 찾는다는 건 이 3차 함수가 y는 5랑 만나는 점 중에 가장 큰 게 누구냐 찾는 거니까 여기서 찾을게요, 그냥. 찾을게요. 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 플러스 5예요. 인수분해 되면 제일 큰 근이 3이네요. F5가 3이네요. t에 5 집어넣으면은 가장 큰 근 F5는 3이네요, 3. 3 넣을게요. 안 넣어도 되겠다. 여기다 이제 3을 넣을게요. 27에 내가 구하는 거 K라고 할게요. 이거 귀찮으니까. 더하기 12의 K 빼기 15K가 1이니까 우리가 K를 알 수 있겠죠? 24K예요. K가 24분의 1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K가 누구예요? F'5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일인 게 또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솔직히 이것도 GT를 넣어도 어차피 T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GT를 넣어도 T가 나오잖아요. 저 식에 G가 X좌표인데 여기 식이 지금 다 G로 해도 똑같잖아요. 단지 우리는 뭐만 달라졌냐면 G5가 마이너스 5예요. 제일 작은 근이 마이너스 5인 것만 달라졌습니다. G5는 마이너스 5예요.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잘 대입해 볼게요. 75 G'은 뭐라고 구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75M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의 M 마이너스 15 M이 1이니까 얼마예요? 40이에요? G'5는 40분의 1이었네요. 됐죠? 네, 다 구했잖아요. F5 얼마라고요? 3이요. 얘요? 마이너스 5요. 여기 8이요. 8 더하기. T 얼마예요? 5요. 얘 24분의 1 빼기 40분의 1 하면 되겠고 120분의인가요? 120분의 5 빼기 3이니까 2인가요? 60분의 1인가요? 12분의 1이요. 1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예, 이거예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12분의 97이요. 4번입니다. 어때요? 얘는 좀 쉽죠?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말하는 대로 t를 쳤더니 좌표가 이렇게 뜨더래. 써, 말하는 대로. 역함수인 거 몰라도 되는 문제야, 심지어. 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그니까 이걸 x좌표에 집어넣으면 t가 나온다는 거지. 한번 써. 예. 현주가 찢어지게 하품해놓고 막 지금 안 본 척하고 있네요. 모르는 척하고 있네. 예, 쓰세요. 쓴 다음에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미분해야 우리가 이제 얘네를 구할 수 있으니까 관계식 미분하고, 미분한 식까지 쓴 다음에 이제 값들 구하러 가자. 대입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아, 뭐야. 졸려? 이게 아니라요? 재현이도 졸린 것 같아서. 여기가 들리고 아, 재현이가 졸린 거야? 전형성이 가장 하품이요? 네. 생명은 하지 마시길 좀 바라는데. 352번. 하죠. 이형들 안 해가지고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서 뭔가 산소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똑같으면 같이 하겠죠. 그럼 돌고래도 생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돌고래가 왜 그럴까? 니네가 IQ 높다며 돌고래. 75명 정도에 하는데 그래봤자 2.5공부인데 일단 가겠습니다. 자, fx, 이제 이 문제는 6명 틀린 문제인데요. 이 친구와 전체 해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미분도 가능하고 역함수도 존재하는 3차 함수가 있다 합니다. 예, 잠깐만요. gx의 역함수에 대하여 hx를 이거라 하자. 써볼까요? f의 g의 역함수 x.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6명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요? 별로 안 어려운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아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얘도 한 10명 딸인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일단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hx가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아닌가? 별로 안 어렵나? 근데 이거 한 판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느낌상. 자, 먼저 얘를 먼저 볼게요. 주기가 2예요. 근데 반주기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반주기 띡 그리면은 딸깍 그려지겠죠? 그쵸?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 0,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H0이 0이어야 되는 걸 알고요. H1도 0이어야 되는 걸 알아요. 지금 H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H에 0과 1 사이는 그렸고 나머지도 그려야 되고, 자, 미분계수 비교를 해보니까, 자, 미분계수가 아마 여기 1인 것 같긴 한데 미분해볼까요?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쵸? 예, 미분하면은 코사인 파이 x니까 0 집어넣으면 1이죠? 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그래서 h 프라임 0이 1이고 h 프라임 파이는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에요. 얘네를 모두 맞춰주는 a, b, c, d를 구하여라. a, b를 구하여라가 이 문제의 이제 관점이 되겠네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대로 대입을 할 건데, 먼저, 자, h의 0이 0이니까 여기에 넣어주면은 f의 g의 역함수의 0이 0, f의 g의 역함수의 1이 0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세요. 합성함수라면은 먼저 바깥의 친구가 뭘 집어넣으면 넌 0인데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fx는 지금 보니까 f라는 상자로 뭐라 했잖아요. f상자는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집어넣으면, 마일 0, 1 들어올 때, 이거 들어올 때 0 나와요. 얘네가 들어올 때 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선 g의 역함수의 0이 셋 중 하나고 g의 역함수의 1이 셋 중 하나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랜덤으로 얘가 0이고 얘도 0이지 이런 것도 안 되고, g의 역함수의 0이 만약에 1인데 g의 역함수의 1이 0이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안 되느냐?
자, gx가 그냥 gx 역함수 말고 gx가 3차 함수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던 것 같고, 될 수도 있네, 밑에 거는. 자, 보자. 최고차 함계수 a였네요. 까비. 일단 볼까요? 자, gx가 얘는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밑에 하나 써볼게요. j 역함수의 0이 만약에 0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데 제가 랜덤으로 숫자를 쓴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얘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원래 함수가 만약에 a가 양수라 증가했다면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역함수도 증가해요. 자, 집중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데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이해하셨죠? 증가해요? 네. 그럼 보세요. 증가하는데 역함수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다른 정의역을 넣었는데 같은 값이 나온다? 있을 수 없죠. 증가함수면 다른 거 넣었으면, 특히 큰 놈 넣었으면 큰 놈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g0이 1인데 g1이 0이다. 이거는 gx가 증가함수면 안 될 일이에요. 그쵸? 0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크기가 얘가 작아지면 안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여서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역함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역함수도 감소해요. 다시 한번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역함수도 감소합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맞다면 원래 함수 감소함수예요. 보세요. 더 큰 정의역 넣었는데 작아졌다 치역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자, 얘는요. 더 큰 정의역 넣었더니 더 커졌다, 얘는 증가한다예요. 어쨌든 우리는 얘네가 0, 0, 1, 1, 마일, 1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부터 따져야죠. 그쵸? 내비둡시다.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내비두고. 그럼 얘를 분석하러 가야죠. H'. 자, 일단 됐어요. 우리 어쨌든 g의 역함수의 0과 g의 역함수의 1이 얘네 중에 골라 가져갈 거라는 거.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됐죠? 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예, 프라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H'을 해보니까 F'에 g의 역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프라임 x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했죠? 여기에 0을 넣었더니 얘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F'에 자, g의 역함수의 0에 그 다음에 1에 g 역함수 프라임에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좀 어렵다니까. 이게 왜 질문이. 나 fx를 그릴게. 간단하다. 뭐야, 씨. fx 요거야? 알았죠? 네. 일단은 기울기는 지금 따로 안 쓸 예정이에요. 어차피 부호만 볼 거라서. 한번 봅시다.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다. 1번 a가 양수일 때로 볼게요. gx의 개수예요. gx의 개수인 ax 세제곱에 이 a가 양수일 때를 볼게요. 알았죠? 잠깐만. 그치, b도 막아놨지? g'0 구할 수 있나 봤는데 막아놨네. 자,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증가할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얘네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아니, g'도 뭘 넣던 양수라니까? 증가할 거니까? g'도, 봐봐. 원래 함수 증가해. gx 그러면 역함수도 증가해. 그러니까 프라임 다 양수일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얘는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잘 들어봐. 이 아이가 될 수 있는 값은 셋 중에 하나래매. 이 세 개를 집어 넣었을 때 F'에 마일 0, 1 집어넣었을 때 음수인의 얘밖에 없잖아. 이해했어? 아, 그러면은 G 역함수 1이 0이란 뜻이네? 어렵다고 얘들아 이거. 왜 이게 질문 6명이냐고. 너네
자, 집중해봐, 다시.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이 집중해, 이거 하고 쉴 거야. 집중해, 다시 한번. 야, 여기 분석은 끝났어. 여기 분석해보니까 이 두 값이 이 셋 중에 하나 가져가면 돼. F0 되게 만드는 거. 근데 뭔지 모르겠어서 이번에 프라임 분석해보기로 했어. 프라임 어떻게? 기울기 부호로. 일단 얘가 양수야. 왜 양수야? 내가 지금 가정했어. 증가함수라고, gx 원래 함수가. 그럼 다 양수일 거야. 근데 얘 곱하기 얘는 음수네?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 아니야, F' 누군가가. 아니, 쌤, F'의 음수인데 존나 많은데요? 아, 나도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F'에 얘가 들어올 거라며. 정신 차려봐. 이 새끼, 셋 중 하나라며. 이 셋 중에 기울기 음수인 애가 0밖에 없단 말이야. 아, 얘 0이구나. 그럼 봐봐. 얘 0이면 자동으로 G 역함수 0은 누구 해야 돼, 예준아? 집중을 안 하고 있어. 필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돌고래. 뭐 해야 돼?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안 하냐. 아니, 말. 왜? 이 증가함수. 그래,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1이 0이면 얘는 더 작아야지. 와, 진짜. 자, 그럼 첫 번째 가정으로 정해보면은, 아, 이러면 G의 0이 1이고, G의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네? 바꿔주면 되니까. 됐죠? G 0이 1인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그치? G 0이 1인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A 더하기 1 빼기 B 더하기 1 얘가 0이라고? A 더하기 B가 2네? A 더하기 B를 벌써 알았네. 그치? 가정상이야. A 더하기 B가 2더라가 나온다. 마일 넣어봤더니 그냥 나오네? 그래도.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니까 우리가 지금 G2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어쨌든 A, B를 구하긴 해야겠다. 또 뭘로 구할까? A, B. A, B 이제 그냥 값으로 구해볼까? 이렇게 값 구해보자. 봐봐. 이거 말고 또 값으로 구할게. 잘 들어봐. 사실 나 이제 가정을 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걸. 자, 예를 들어, 뭐, 위에 거 할까, 밑에 걸. 위에 거로 해볼까? 자, G 역함수 0이 얼마라고? 마일이라고. F' 마이너스 1 얼마냐고? 이거, 얼마야?